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자, 우리 지금 전공의들 파업 상태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낮에 신문을 보니까 그 행정처분 정지에 대해서 뭐 기각을 각하를 했더라고요. 다행히. 그러면 이제 증원은 그 뭐 정부 안대로 뭐 전부 2,000명 전부 증원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증원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봉식 분만병의원 협회장이란 분이 그 인터뷰를 했네요. 인터뷰를 하는 거 이제 이걸 내용을 한번 읽어봤더니, 야, 굉장히, 그러니까 출생의 문제, 진짜 전 국가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진짜 우리가 국방 의무를 해야 되는 전문의들도 확보가 안 되고, 그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 진짜 필요한, 근본적으로 필요한 노동력도 확보가 안 되고, 나라가 뭐 진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 출생을 하게 하려면은 거기에 이제 정상적으로 임산부들이 건강하게 지내다가 출생을 하고, 그 출생된 아이들이 또 잘 자라도록 관련된 그런 병원들이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정말로 대단하게 아주 불안한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 협회장은 15일 본지 인터뷰에서 산부인과를 지망하는 소수 의사들도 대부분 난임 등을 하려고 하지 분만을 하는 상과를 전공하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게 이제 보니까 그 난임 부분은 비급여 항목이 있어가지고, 그래 이제 거기 좀 해당되는 부분이 수입이 좀 더 되나 봐요, 분만보다는. 그래서 그쪽으로, 그러니까 소수 산부인과에 지망하는 소수 의사들도 그쪽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 아기 받을 의료진과 병원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고, 산부인과 붕괴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국내 최초 여성 전문 병원이자 한때 분만수가 가장 많았던 서울의 제1병원도 3년 전 폐호했다. 상과 의사만 없는 게 아니다. 1952년부터 조산사는 이제 분만 전문 간호사를 말하는데요, 양성해 오던 부산의 1심 기독병원도 올해 분만을 중단하면서 조산사 배출이 끊겼다. 진짜 중요한, 근데 이런 게 이제 빨리 필요 없는데, 근데 뭐 어디 그 특권 많이 있는데, 돈 많이 나가는데, 뭐 한 달도 안 남는데,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뭐 외국 유학 예비나 가고 이런 집단들이 있는데, 이런 데 돈을 좀 가져다가 근데 지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건 요즘 근래 이제 그 병원들의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건 처음 있는 것 같아요. 분만병원 상황은 어떤가라고 질문을 하니까, 규모와 상관없이 아기를 받을 수 있는 분만병원은 서울에도 44곳밖에 없다. 전국에 400곳 정도인데 일본은 3,000여 곳이다. 일본이 우리나라 인구의 한 2배 이상이 된다 해도 한 9배 정도가 차이 난다는 것은 정말로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만약에 이 정도 인구 같으면은 최소 700개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전국에 400개 정도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부족한지, 이것도 10년 전에 그 선이 무너졌다고 그러네요. 외국과 비교해 분만 수가가 낮은가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우리나라 저항절개 시설 한 건당 수가는 300만 원 정도다. 미국 저항절개 분만비가 약 2,200만 원, 일본은 700만 원. 국내 분만 수가는 수십 년 전 거의 그대로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근로자들 급여가 오히려 다른 지금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런데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그 국가에서 염려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한다면서도 이런 걸 챙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
상과 관련 소송 상황이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최근 3년간 분만 사고에 대해 10억 원이 넘는 배상 판결이 나오고 있다. 평생 분만에도 한번 소송 걸리면은 모든 걸 잃게 되는 상과를 더 기피한다. 더구나 상과는 다른 과에 비해 투입 비용도 얼등이 많다. 상과 병원을 차리려면 최소 30억 원이 든다. 다른 과는 5억 원 안팎의 경우가 많다. 상과는 24시간, 그러니까 이제 애들 출산하고 그러면 또 병원에 또 입원해 있고 그러니까 이게 24시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많이 든다. 또 분만실, 신생아실, 수술실, 병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개원을 하려도 병원 최소 면적이 500평은 돼야 하는데 이런 노력이 소송 한 건이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저출산의 가장 근본 원인 아닌가? 라고 이제 질문하니까 아니다. 저출산이 심각하지만 분명 상과를 하려는 의사는 있다. 이들이 상과 전공을 포기하게 만드는 소송과 습관 문제가 더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냥 충분히 이 소송 문제하고 습관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죠. 그래서 출산 감소세 이상으로 분만병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즉 개인 교수 개원의 성명과 회견 외하나 교수하고 개원의 성명과 회견 외하나 지금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모 아기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이해관계가 다른 개원이야 대학 교수들이 모이겠나. 이대로 몇 년 더 가면 국내 분만병원은 100개에서 200개만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 도쿄 임신부 사망사건이나 강원도 인제 여군 중위 사망사건 같은 참사가 연이어 터질 수 있다. 도쿄 임신부 사망사건은 구토 증세를 보이던 도쿄 한 임산부가 인근 병원 7개도 연락했지만 모두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그 부당해 숨진 사건이다. 인제 여군 중위 사망 사건도 당시 산부인과가 없던 강원도 인제 부대에 근무하던 이신의 임신 7개월 중위가 임신성 고혈압으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다. 의대 증원이 되면 나아지지 않나. 의대 증원을 한다 해도 이들이 현장에 나올 때까지 10년 이상 걸린다. 당장 할 수 있는 대책부터 빨리 시행해야 한다. 어떤 걸 해야 되나. 응급질환에 대비한 전문의 수술팀을 중요 대형 병원별로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 전문의로 구성된 뇌혈관 수술팀, 심혈관 수술팀, 응급처치팀, 소아과 수술팀, 상과 수술팀 등을 당장 만들고 이들이 사용할 예비 조행상을 비워놓게 해야 한다. 또 이런 응급수술팀이 있는 병원이 어디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인터넷 지도도 만들어야 한다. 의사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 보면은 일개 이제 조그만 산부인과에서는 이게 중요하고 급한 수술을 못하니까 대비한 대형 병원에다가 이렇게 전문 수술팀을 만들어 놓고 항상 산모들이 가게 되면은 이용할 수 있게끔 여분의 그 수술실을 갖다가 비워놔야 된다는 얘기죠. 병상실하고 이런 제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치밀한 제도를 마련하면서 전문의들한테 출산해라, 애들 낳아라,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들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임산부의 건강, 또 임산부의 출산, 그 소아들의 성장 과정에서의 안정성을 갖다가 담보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국가적으로 지금 빨리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300명 되는 국회의원 양반들은 도대체 뭘 그렇게 열심히 무슨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애국에 무슨 공부하라. 그리고 또 이런 내용 자체도 좀 중요한 것은 신문에서 좀 지속적으로 실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들 있잖아요. 지금 대형 우리 전문의에 관한 문제. 그런데 우리 의사들도 많이 지금도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전공의들이 파업하고 안 나오고 있지만 그런 병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분들의 얘기도 좀 저 쓸데없이 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얘기하는 정치권 그 뉴스들 말고 지금 전국의 각 병원에서 정말로 그걸 뭐 어떻게 하든지 문을 닫지 않고 이걸 하려고 노력하는 의사분들 얘기들 좀 많이 실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감동적이더라고. 한 번씩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해갖고 좋은 쪽으로 빨리 이런 게 결론이 나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언론이나 그 전 국민들 또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고 또 고생하시는 우리 의사분들 지금 열심히 그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사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응원도 하고 많이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